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지난번에 조금 이해를 잘못해서 설명을 잘못 드려서 다시 수정해서 찍었습니다. 일용직 신고 4대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유튜브 판도라 격리 실무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공동주택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판도라님, 저희 직원이 3일 일하고 퇴사해버렸어요. 일용직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용직 근로자는 그 노동법이랑 소득세법이 좀 다른데요. 그 소득세법은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요. 건설업은 1년이래요. 왜냐하면 건설업 같은 경우는 그 공사하는 게 기간이 길잖아요. 뭐 3개월, 6개월, 9개월 막 이런 식으로 공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은 좀 긴 것 같습니다. 이 건설업의 일용 근로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복잡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 못 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소득세법에서는 1, 2월을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을 쉬어요. 그리고 5월에 다시 근무를 하면 이거를 3개월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3개월이 만약 1, 2월, 3월 이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요 3개월 딱 그 3개월 이상이 되는 날 그때는 상용 근로자가 된다고 합니다. 3월 되는 시점에서 변경이 된대요. 노동법은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노동법에는 명확하게 근거가 없어서 그 노동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 그 법들에 대해서 요걸 좀 모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노동법은 일일 단위의 계약기관으로 고용되고요. 일일의 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 형식의 근로자. 그러니까 하루씩 이렇게 그, 그러니까 뭐 한 달을 하더라도 하루씩 이렇게 근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 하루가 종료가 끝나면 요때 이제 급여 1급 너희가 급여가 얼마야 이렇게 계산해주는 그런 근로 형식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근로계약 기준을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하네요. 제가 요거 때문에 사실은 좀 헷갈렸었어요. 일용직 근로자는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일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육, 종속 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용되지 않는다. 보장되지 않는 자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일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국민연금법, 건강보호법,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요걸 앞에 합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합하여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일용근로자와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제가 이 고용보험이 그 일부 근로 일자가 좀 길어야만 그래야만 요 금액을 준다, 아니 저기 가입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고용과 산재 모든 일용 근로자가 가입을 합니다. 대신에 그 산재는 예외 기준이 없는데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신규 채용은 그 고용 안정을 주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해당 안 된다. 이거는 모두 똑같죠? 저희 그 상용 근로자도 똑같잖아요. 그죠? 65세 이후에 신규 채용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제외하죠. 자, 그러면 국민이랑 건강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일반 일용근로자하고 건설 일용근로자로 보는데, 일반 일용근로자는 둘 다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60시간 이상 근로 혹은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 일용근로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 대상이고요.
건설 일용 근로자는요,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60시간 이상이 아니라 8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그래야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외 대상자는요, 국민연금은요, 60세 이상 근로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상용 근로자도 같죠? 그리고 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미만 근로자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 제가 이거를 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렸냐면, 이상하다. 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보잖아요. 근데 1개월 미만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당연히 1개월 미만 안에서 그 60시간 이상 혹은 뭐 근로 8시간 이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그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맺는 그런 경우에 요 안에서 8일 60시간 이상이나 혹은 8일 이상 근무했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1개월 미만은 그 건강과 국민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건강보험은요, 고용 시작일로부터 1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안 되고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리고 그 아까는 고용보험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업주 보험료는요, 국민연금 4.5, 4.5 사업주 대 근로자 똑같죠. 건강보험은 3.43, 3.43 그리고 11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 이게 2021년도에 올랐죠. 금액이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보험은요, 실업급여 0.8, 고용안정직업, 그 능력개발 사업은 뭐 몇 세대 이상, 몇 인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0.2에서 0.85 되고요. 실업급여, 근로자는 요 실업급여만 내죠. 고용안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주에서 냅니다. 하지만 65세. 근데 이제 내가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게 채용하다가 다음에 또 하고 근무하고 이랬을 때 65세가 됐을 때는 요때는 여러분 그 실업급여도 되고요. 65세 이후 신규 채용할 때 그때는 실업급여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여러분 근로자는 납부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업주는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신고 방법은 공단에 팩스를 보내거나 우편 접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EDI, 그다음에 고용산재 토탈 그쪽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잘못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은 고용과 산재보험은 모든 일용 근로자가 가입을 하고요. 그 중에 65세 이후에 채용은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가 제외된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무조건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그 중에 60시간 이상이나 혹은 8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요거는 자격 취득 통합 신고서 양식이고요. 여기에서 각 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EDI에서 자격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고용산재 토탈에서 여기도 민원 접수 신고 자격관리 취득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여기 여러분 EDI나 자격 취득 통합 신고서에서 하면 될까요? 건강과 국민만 되면 나머지는 꼭 가입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국민이 가입이 된다는 거는 모든 게 다 가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하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4대 보험 주의사항을 좀 보면은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은요. 월 근로 60시간 이상이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근데 꼭 반드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만 가능하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는요. 인건비로 신고되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근무하고 우리가 월급을 줬다면 이분에 대해서는
그 고용산재보험으로 고용산재보험은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인사 노무를 많이 하시는 세무신고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만약에 이렇게 건강보험이 대부분이 이 일용근로자들이 이 국민건강보험이 해당이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 국민연금이랑 우리 건강보험에 해당 안 하고 고용산재에 요것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요, 그냥 사업자로 사업소득세 3.3만 떼고 그냥 신고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시면 3.3만 딱 떼고 이 사람한테 신고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이나 산재보험 이런 거 안 들어도 되니까 편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용근로자를 신고를 할 거면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요거는 산재랑 고용만 신고할 때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매월 반기,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8월부터는 7월분에 대여서 매월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이건 좀 올해 바뀐 거죠? 좀 보자면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요, 제출 시기가 종전에는 1, 4, 7, 10으로 4분기로 나눠졌는데 변경은 이제 8월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매월 신고를 해야 되고요.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자도 그렇게 신고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한 1년에 2번 제출합니다. 그 미제출 시 우리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미제출했을 때는요,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예전에는 1%였는데 변경된 건 0.25로 3개월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게 1개월로 바뀌면서 이 변경 요율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는 그대로네요. 0.25.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지연해서 제출을 안 했을 때 그리고 지연은 0.5에서 0.125로 간이는 똑같습니다. 그 지연 제출 기준이요, 예전에는 3개월 이내였어요.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왜냐하면 이달에 하고 1월에 하고 4월에 하니까 요 기간 내였는데 이제는 제출 기간이 1월에 하고 2월에 이제 8월이죠. 8월에 하고 9월에 하고,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출 기한이 1개월 이내로 변경됐다라는 겁니다. 확인신고서는 우리 일용근로자 확인신고서를 보면은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라는 거를 제출을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하고요,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날이 속하는 달에 월별 보험료 합산 부과되고요. 보수총액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시 유의할 것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월별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한 장씩 하고 모아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해라. 여러분 원천세도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하죠.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건강이랑 국민이랑은 신고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산재랑 고용만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고용정보 신고 대신 우리가 이제 4대 보험 신고하는 것처럼 우리 이분 신고하잖아요. 상용 근로자랑처럼 똑같이 신고하잖아요. 그거 대신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미제출할 때는요, 다음 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서에 그 밖에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기재하고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요, 보수총액 신고서에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이라는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요거 관련된 이제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미신고 지연 시, 신고 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태료 합계는 한도가 100만 원이래요. 거짓 신고했을 때는 1회는 5만 원, 2회는 8만 원, 3회는 1인당 10만 원으로,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 그 과태료 부과는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억 원, 5인 이상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지연 시 즉시 부과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미만 이상 지연 시 즉시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는 요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그 원천세 같은 거 신고하는 것도 반기 신고하는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저는 이거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 그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자신고는 토탈 서비스하고 그 공단 방문이 있는데요. 그 전자신고의 토탈 서비스 중에 신고서 직접 입력은요. 여기 그 들어가시면 되는데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10건까지만 직접 입력이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서를 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으신 경우 건설업이나 이런 데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시고요. 전자신고 고용정보관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선택해서 신고서 파일 업로드 선택해서 관리번호 선택하고 업로드할 파일 선택해서 파일 검증해서 접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첨부된 파일 있잖아요. 그 첨부된 파일 같은 경우는 공단 이제 방문하시면은 이 CD랑 이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신고 내역이 들어있는 CD나 라벨 및 전자 매체 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공단에 방문해서 직접 그 저기 디스켓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첨부된 샘플 파일은 엑셀, SLX 요것만 라고 해야 되고요. 바꾸시면 안 돼요. XLX로만 꼭 하시고, 그리고 파일명 변경하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 그 연말정산 신고할 때도 파일명 변경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업로드 전 반드시 파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많은 건, 엄청 많은 건 35,000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요때는 반드시 TXT 파일로 작성해서 신고하래요. 자, 서류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 서류 가지고 가서 아까 어디 갔죠? 잠깐만요. 서류 가지고 뒤에 있구나. 서류 가지고 공단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전자매체 신고서예요. 여기 일용 근로자 여기 밑에 체크하시고 뭐 2021년 8월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표면 라벨 부착이라고 써있죠? 부착 라벨 여기다가 작성해서 사업장명 번호 이렇게 작성해서 요 디스켓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유의사항은요. 일용직 고용 시 매월 근로내용 확인 신고하고요. 고용산재보험 취득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신고를 모두 한 것으로 가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용직 고용 시 매월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구체청에 지급 제출하는 것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 있어서 다시 영상을 찍었고요. 고용과 산재는 하루라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다 하셔야 되고, 건강과 국민은 무조건 한 달이 지나야지만 그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 중에 60시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 일용신고를 굳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